백산 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그 사주실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의 간목입니다. 석동명리학의 중화용신표에 의하면은 해월의 간목은 불을 필요하고 또 이미 강한 간목이기 때문에 화를 돕는 목보다는 수기운을 막아주기 위해서 화토가 같이 사주의 중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와 목은 기부신이고 남는 하나인 오행인 금은 한신이 됩니다. 사주 원국에서는 아쉽게도 용신에 해당되는 화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주에서 용신은 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주 원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신에 해당되는 토가 시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해월이나 자월이나 또는 축월에 이 토라는 것은 화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국에 용신인 화가 없는 희신토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없고 용신이 없는 가운데 희신만 존재하고 있는 사주의 중화와는 다소 거리가 먼 사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간의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서는 해월의 을목과 간목이 연간과 월간에 매우 강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구신에 해당되는 갑을목이 결국은 희신에 해당되는 무토를 그대로 목극토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비견과 겁재가 무토 편재를 극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는 진토와 해수와 자수 또 진토 해서 수기가 강하고 섭토와 함께 수기운이 아주 강하게 지지해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신의 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없는 무용신 사주이기 때문에 용신이 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지에는 전혀 화기가 일점도 없고 천간에 만약에 화기가 있다면 그 화기를 도와주는 용신의 근에 해당되는 인, 사오미, 술토가 있어주면 좋겠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사주에서 생극 재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천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목극토입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지지에서 해월의 자수와 진토와 자진합, 수북을 형성할 수 있는 암시가 강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합이나 또 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진합만 일단은 눈여겨봐 만합니다. 그리고는 사주 전체에서 관성에 해당되는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사주에 해당됩니다. 한신인 금이 사주 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육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주를 보든지 간에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의 동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을목, 겁재와 비견, 간목이 매우 강하게
비견겁제라는 것은 형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는 무토는 희신으로서 어릴 때는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은 배우자인 처에 해당됩니다. 남자의 사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친 관계로 본다면은 비겁인 나와 나 형제라는 비견겁제가 그대로 아버지 성을 극하고 있다. 그리고 처성을 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글자가 약한 글자를, 기부신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를 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식에 해당되는 관성은 아예 사주 원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한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비겁으로서 투출되어 있고 모성은 해수나 자수 속에서 이렇게 지지해서 간목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육친을 볼 때 가장 주의 있게 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재성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육친 해석을 할 때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심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글자가 겁재와 비견입니다. 일간이 해월의 간목인 사주에 을목 겁재도 있고 또 하나의 비견인 간목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견과 겁재의 그런 감성적인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은 비견 겁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쟁투, 조급증, 불필요한 경쟁심, 지나친 우월감 등등 이 사주의 성정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또 하나의 글자인 토는 원래 편제로서 아주 좋은 희신의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간목을목이 없다면은 저 편제는 물론 그 식신이라는 병정화와 같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 편제에 좋은 점들이 많이 드러나겠지만은 불이 있다고 본다면은 그 식신내 또는 상관의 생을 받은 해월의 무토가 편제로서의 많은 좋은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용신인 불이 없기 때문에 용신이 없는 희신에서 큰 장점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겁재와 비견으로부터 극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 글자가 손상당하고 있는 그대로를 읽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손상되고 처가 손상되고 또 편제는 재성이기 때문에 재물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재물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편제의 해석 중에 하나가 어떤 내가 식신 또는 상관이라는 재주를 표출해서 그 결과에 해당되는 정제 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를 비급이 가서 손상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과정이 없이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이 없는 가운데 무기토는 공격받기가 좋습니다. 비견이나 겁재가 오면 그대로 허망하게 극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폭넓고 깊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7번째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극을 받을 때 그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의 장기와 연관 짓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는 토가 손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는 장기를 나타냅니다. 그 위장 같은. 그래서 이 사주는 바로 토가 극하고 있는 거로 봤을 때
토와 관련된 장기의 손상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은 간목과 을목에 해당되는 비대한 목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은 일반적으로 간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목과 관련된 장기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위장과 관련된 장기는 극을 받아서 손상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불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는 일점도 없는 불이지만 만약에 원국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불의 운을 만난다면은 이 무토는 화의 생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목의 극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가 등장한다고 해서 목이 목생화해서 화생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사주는 이분법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과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사주를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주를 독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사주 원국의 용신이면서도 없는 그 화가 바로 우리가 심장으로 대변하는 장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주는 심장과 관련된 질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에 해당되는 글자가 한신이면서도 사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역시 금기와 관련된 것은 인간의 골격계를 구성하는 인간의 기본 틀을 유지해주게 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디스크라든가 기관지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장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주는 질병에 매우 취약한 사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성이 없는 사주에 비경급제가 죄를 극하고 있는 사주고 겨울에 목이 불이 없는 사주고 이런 점들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성정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게 해주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8번째로 행운에 대한 해석인데 이 사주 공부에서는 행운의 대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사주는 해월의 간목으로서 용신인 불이 없고 희신인 토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신의 공격으로부터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경과 겁제의 극을 받으면 허망하게 극을 당해버립니다. 이 토를 생해줄 수 있는 글자는 오직 불밖에 없습니다. 해월의 무토가 불이 있다면은 목의 공격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해월의 무토를 도와주는 화기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서 목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 사주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을 하면은 이 사주는 결혼과 동시에 처를 계속 폭행을 해서 처가 집을 나가고 이혼을 하고 싶지만은 이혼을 하면은 더 그 급박을 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비겁이 강한 비겁이 재성을 극해서 처를 폭행했다면 어릴 때도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식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목은 목극토하기 때문에 간목을목이 자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인 자식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아주 불황아 같은 그런 부모를 예의를 다해서 섬기지 않는 그런 자식이었을 것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돈은 돈대로 다 파쇄시켜버리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분의 배우자인 처의 사주를 보면은 미월의 갑목사주로 수금이 용신과 희신입니다. 그런데 수는 시지에 해수가 있지만은 남편에 해당되는 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간에 있는 상관이 워낙 강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운에서 금을 만난다면은 관성인 금을 만난다면은 그대로 관을 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주가 미월의 갑목 사주로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주가 상관을 쓸 때는 아주 그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은근히 갑목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갑목 사주의 주인공이 처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극을 하게 된 원인은 1차적으로 이분의 심성이나 인간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 원인 제공도 이 처의 사주에서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관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관성인 금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극당하는 금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자라는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거나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 사주가 관성이 없다 보면 결국은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거나 부부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미월의 갑목 사주가 이 해수조차 없었더라면 생존 자체가 힘들 수 있는 경우지만은 어쨌든 이 사주는 지나친 상관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관이 거의 주인공 행세를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때 이분으로 하여금 매우 불쾌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 처와 상관없이 이 정도의 사주 구성으로 태어나면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은 비겁이 가서 재성을 극하는 그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